자, 여러분, 오늘 경찰학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진도 나갈 만큼 프린트로 대체할 겁니다. 대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오늘 하시는 부분 필기 잘 하셨다가 책 나오면 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번거로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저기, 경찰학 처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게, 통계가 나와야지 거기 맞춰서 하니까 지금 처음 하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첫 진도하고 그다음 이번 회차 끝날 때까지는 이해하는 거 위주로 수업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경찰학이라는 게 학생들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경찰학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은 그 후에 자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고 암기를 하면은 시험 칠 때 문제가 안 풀려야 아시겠죠? 문제 보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대신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면은 이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다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경찰학 잠깐만 소개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경찰 시험 과목 어떻게 됩니까? 시험 과목이요. 형법 있죠? 그 다음에 형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이니까 영어랑 국사는 그냥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과목에 요거 세 가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찰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찰 나쁜 놈 잡아요. 자, 나쁜 놈 잡죠. 자, 나쁜 놈 잡는답니다. 또 이거 말고 경찰이 하는 일 어떤 거 있습니까? 저기 부산 시민 여러분 수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지 수업이 되지 혼자 떠들고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쁜 놈 잡는 거 말고 또 무슨 짓 합니까? 경찰? 응? 교통 정리하고 신호 정리하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 범죄 예방이나 또 우리가 오늘 수업할 겁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신호 단속하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 단속하고 이런 게 전부 다들 뭡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나쁜 놈들 잡는 거. 자, 범죄 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범죄 진압 임무도 있고 그 다음 범죄 예방 또는 질서 유지 임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만 여기 범죄 진압 있죠? 범죄 진압 이쪽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 사법경찰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법경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범죄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있죠? 자, 여기 기준선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있고 범죄 이후 영역은 우리가 사법경찰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범죄 이후 영역은 사법경찰이고 범죄 이전 영역은 뭐라고 부를 거냐? 행정경찰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범죄다 범죄가 아니다를 구분해주는 기준선이 뭐가 되냐면은 형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형법이고 형법 위반하면 범죄죠. 그 다음 형법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영역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오늘 목요일입니다. 경찰학 시간에는 범죄 이전 영역을 다룬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범죄 이전 영역입니다. 경찰학은 행정경찰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경찰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경찰, 이야기하는 경찰은 무슨 경찰입니까? 행정경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행정경찰이 어떻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어떻다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범죄 이전 영역이냐, 범죄 이후 영역이냐 요놈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은 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일단 경찰 간단하게 개념은 봤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 있죠. 왜 돌아다닐 때 눈으로 보는 경찰들 있죠. 이런 경찰들은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리십시오. 싹 지우고 우리 경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찰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의 개념하고 틀림없이 달라요. 아시겠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경찰 개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가 있고 그 다음 국민이 있고 자,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겁니다.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명령 강제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명령 강제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명령 강제하는 건 아니죠. 틀림없이 명령 강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이유가 뭐냐?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어떤 개념이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명령 강제하는데 명령 강제 아무 이유 없이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랬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떠들지 마, 필기하지 마, 필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이유. 너네는 아래 것, 나는 위에 것?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응? 대답 좀 해봐요. 심심하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강사죠. 강사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고, 수업 시간에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목적 달성 합격시키려고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력적 기초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일반 통치권이라는 게 있고, 자,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경찰의 개념은 필요한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경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겁니다. 그 목적 자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고, 그 다음에 왜 명령 강제할 수 있느냐? 국가는 일반 통치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경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 이론적으로 대답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키워드만 다 들어가면은 옳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지문 안에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들어가 있느냐 또는 잘못 들어가 있느냐, 이거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의 경찰 개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찰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도 경찰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전의 경찰 개념과 자, 틀림없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찰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었다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면서 이렇게 변천되어 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또 경찰 개념의 변천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경찰학이 우리가 흔히 잡학이라고 하거든요. 잡학,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상식이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 계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대륙법계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잠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경찰 개념 변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대충 뭔지 아시겠죠? 뭐 시험에 지도는 나오는 거 아니니까 대충 이해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대륙법계라는 건 어디냐? 여기 있는 유럽 대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럽 대륙이고, 그 다음 영미법계라는 것은 여기 있는 영국하고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하고 미국 먼저 잠깐 보시면은 영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넘어왔죠. 영국과 미국은 역사, 전통, 문화가 유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체계도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식의 법률 체계를 우리가 영미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미법계고, 그 다음에 대륙법계라는 건 어디냐? 여기 있는 유럽 대륙의 법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자, 유럽 대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기 멀리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가난한데 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보면서 군침만 흘리고 있을 겁니까? 쳐들어가서 뺏어 먹을 겁니까? 당연히 쳐들어가서 뺏어 먹어야 하시겠죠. 그럼 대륙은 전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전쟁 나오면 전부 다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또다시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를 존중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제 걸 그냥 확 갖다 이식해버려야 됩니까? 제 걸 다 이식해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륙은, 유럽 대륙은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던 과정에서 법률 체계가 전부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 체계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유사한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대륙법계, 그 다음 영미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영미법계는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얘들은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땅덩어리 옆에 붙어있는 애들하고도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굳이 바다 건너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륙법계는 전쟁의 역사라면은 영미법계는 전쟁과 무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 체계가 다르게 형성이 되고 경찰 개념도 쭉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따 프린트는 제가 나중에 보면서 다시 줄치라고 말씀드릴게요.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그러면 영미법계는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자, 여러분 우리 경찰학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비교되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교과서를 편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륙법계 경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서 나왔을 때 틀린 지문은 항상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여기 있는 영미법계에서 가져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요령입니다. 대륙법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륙법계만 생각하지 말고 영미법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려요. 아시겠죠? 쉽게 풀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면은 영미법계는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전통적이다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시겠죠? 예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오늘 만들어진 건 아니고 한 300~400년 전에 다들 형성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는 역사가 깁니다. 아시겠죠?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역사가 길고 이놈의 긴 역사 때문에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우선 고대의 경찰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대 구분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대륙법계에서 고대의 경찰 개념은 자, 정치를 포함하는 일체의 국가작용. 자, 대륙법계에서 고대입니다. 고대는 경찰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느냐? 정치를 포함하는 일체의 국가작용이라고 봤던 겁니다. 제가 국가고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이라면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뭘 할 수 있었다?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게 고대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는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지문에 고대의 경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정치를 포함하느냐, 정치를 제외하느냐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고대의 경찰 개념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자,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자, 14세기에 프랑스, 그 다음 15세기에 독일까지 계수가 된다라고, 자, 교과서에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이 계수라는 표현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때까지 이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세기 독일에까지 이놈의 경찰 개념이 쭉 유지가 되어 왔다라면은,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갈 겁니다. 중세로 가게 되고, 자, 여러분, 이 중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입니다. 자, 신중심의 사회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품이 나와요, 지금? 신성한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앉아있는 이유. 너네 의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죠. 아침에 늦잠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한데, 너네 의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저는 아침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왜 와 있습니까? 제 의지로 그냥 수업하려고 돈 벌려고, 카드 값이 좀 많이 남아서 저 카드 값에 노예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부 다 제 의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여러분들 의지로 와 계신 건데, 자, 중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전부 다 뭐다? 신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너네가 수업 듣는 이유는 뭐다? 신이 그렇게 시킨 거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신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고, 자, 물론, 왕. 있습니다.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관료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평민도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신하, 아이고, 신하가 아니죠. 노예죠, 노예. 노예들도 있었어요.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사람. 자, 나는 왜 왕인 겁니까? 그냥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 관료, 평민, 노예.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왜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 내가 문학 작품 쓰는 것도 신을 찬양하는 거고, 그림을 그려도 신을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해도 신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신과 그 다음 밑에 있는 인간들을 매개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매개해주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교황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왕과 교황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은 까불어봤자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황은 어떻습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죠. 교황이 힘이 셉니까? 왕이 힘이 셉니까? 교황이 힘이 세요. 자, 교황이 힘이 셉니다. 자, 그러면은 교황이 담당하던 교회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 경찰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관료나 평민, 노예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경찰 개념인데, 왕이 손을 대고 싶어도 손을 댈 수 없던 부분 하나가 존재하게 되죠. 뭡니까? 나보다 더 높은 교황이 관리하는 부분은 내가 손을 대고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경찰 개념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여기 있는 요놈의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 경찰 개념, 교회 행정이 제외된다? 요놈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중세에 교회 행정이 제외되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 1530년에 자, 독일에서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독일에서 제정된 이 제국경찰법에서 어떻게 하겠다? 자, 국왕은 교회 행정에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라는 명문 규정을 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 경찰 개념에서 교회 행정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세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가 끝이 나게 되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이제 경찰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경찰국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절대 왕정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절대 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절대 왕정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왕정입니다. 왕정.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왕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절대 왕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없어야 하시겠죠. 그냥 왕이 있으면은 왕이 저거 죽여라 하면 그게 곧 재판인 거고, 그 다음 너 공무원 하라라고 하면 그게 곧 행정행위,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에서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자, 교황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 권한을 행사하다가 종교가 부패하게 되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루터의 뭐 95기제 반박문이나 이런 거 막 배우셨을 겁니다. 종교가 부패하게 되고 교황이 몰락하게 되어 아시죠? 교황이 몰락하게 되면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왕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왕이 이어받게 되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왕정 수립의 사상적 기초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재미로 들으십시오. 자, 요 놈은 첫 번째 왕권 신수설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군주 주권론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절대 왕정, 경찰 국가가 수립이 되는데요. 자, 일단 군주 주권론이란 게 뭐냐? 군주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고, 주권은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다, 아니면 왕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라는 게 군주 주권론이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한은 누가 준 거다? 신이 다이렉트로 직접 준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너네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다,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상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상이 기초가 되면서 어떻게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절대 왕정이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 왕정 시기의 경찰 개념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자, 절대 왕정, 국왕이 전부 다 명령 강제, 내가 다 틀어지고 명령 강제하고 싶어요. 경찰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자, 국왕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자, 외교, 자, 외교,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군사, 재정이라고 해서, 자, 요 네 가지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외교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주변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외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왕이고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나라 왕의 선호도, 기호를 알아야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러시아의 언어도 알아야 되죠. 역사 전통 문화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 저기 좀 발을 넓히려면 필리핀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외교까지 담당하려니까 미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 말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말까지 하기 힘들죠. 어떻게 합니까? 외교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거고. 그 다음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재판인데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시간 보시면은 재판이나 또는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이론 생각보다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고대 같으면은 솔로몬 왕은 재판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내 애다 둘이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애를 반드시 쫄라버려라 하잖아요. 그죠? 뚝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이론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화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고, 그 다음 군사, 전쟁도 마찬가지고 국가 재정,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국왕이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경찰 개념에서 다시 제외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빼고 남는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내무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내무행정이라고 부르고, 경찰의 개념은 어디로 국한되게 된다? 내무행정 전반으로 국한이 되게 돼요. 아시죠? 자, 그 이전까지라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빼고 이거 전부 다가 경찰 개념이었다라면은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떼버리고 남는 내무행정만 우리가 경찰 개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은 지금부터 경찰입니까? 경찰 아닙니까? 경찰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놈 넌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들을 우리가 일반 행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보면 나올 겁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중 일반 행정과 경찰의 개념 분화가 나타난 시기가 언제냐? 여기 있는 경찰 국가 시대부터 일반 행정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찰의 개념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경찰이라는 개념만 존재하다가 쭉 내려오면서 이거 떨어져 나가고 이거 애들 이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일반 행정이라고 붙여준 거고, 일반 행정과 경찰이라는 개념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자, 오늘 또 첫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애먹이는 개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무행정이라는 개념인데, 이놈의 내무행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하나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 다음 두 번째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자, 요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내무행정이고, 요 놈을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경찰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어떤 뜻이냐?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하죠? 떠들어봐요. 떠들어보라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좀 거칠게 떠들어봐요. 쌍남자처럼. 응? 저 진지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시키면은 애 벌떡 일어서서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노래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를 큰 소리로 하는 애도 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떠들어봐요. 죽여! 자, 여러분, 원래 조용했죠? 조용했는데 이렇게 떠들면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명령 강제를 할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입니다. 원래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강제 아시겠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저기요. 혹시, 이름 제가 알아도 됩니까? 와. 오케이. 그 혹시 방송에 풀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이름은 뒤에 건 X 처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학생이요. 한 X예요. 아시겠죠? 나이는? 24? 그 다음에 우리, 앞에다 이걸 붙이면 되겠네. 우리 미스터 한은요. 눈썹이 정말 잘생겼어요. 아시겠죠? 이따가 한번 와서 보십시오. 눈썹이,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 눈썹이 막, 뭐라 하지?
그거 혹시 관리받습니까, 눈썹?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다음, 네가 관리했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아시겠죠? 그 다음, 눈도, 쌍꺼풀이 없긴 한데, 아니, 됐으니까 대답하지 마. 수업 시간에 나만 이야기할 거니까. 이 눈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막 보면은 빠져들 것 같네. 그 다음에 코도 반듯하게 생겼고,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자주빛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부분은 굉장히 완벽한데, 섞어 놓으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스터 한, 제가 너 보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힘드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형이랑 수술하러 갑시다. 응? 눈썹 조금 밀고, 그 다음에 눈에 쌍꺼풀도 하고, 코도 조금 더 높이고, 입도 조금 더 찢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하기 싫은데 내가 보기 싫다 그랬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명령 강제를 해버릴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수술하러 데려가 버려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기 있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개념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아시겠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이란 건 뭐냐? 그냥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들지 말라라고 명령 강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싫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국가가 명령 강제할 수 있었던 게 여기 있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다시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국가 시대는 절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이 절대 왕정 수립의 배경이 됐던 게 왕권 신수설 또는 군주 주권론이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모든 걸 관리하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들입니다.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란 것들은 다 빼내버리고 요놈들을 뭐라 불렀다? 일반 행정이라고 부르고, 결국 이때부터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내무행정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불렀는데, 내무행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빠져나간 게 뭔지, 그 다음 남아있던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어디로 넘어갈 거냐?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법치국가 시대는 또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계기가 있냐면은, 제가 왕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네는 일반 국민들 하십시오. 자,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일반 국민인 여러분들이 세금을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요, 주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너네는 전쟁하기 싫은데 제가 옆 나라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전쟁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너는 왕이고 나는 평민들이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저기 있는 왕권 신수설 있죠. 요놈의 왕권 신수설이, 자, 천부인권 사상.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민주권론 같은 경우에는, 군주주권론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론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계몽사상 또는 계몽철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계몽철학, 계몽사상이란 건 뭐냐?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이전까지는 왕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 너는 왕이고 그냥 나는 신하니까. 그 다음 난 또 평민이니까. 그런데 계몽사상이란 건 뭐냐?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왜 나에게 명령 강제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너는 세금 안 내는데 나는 왜 또 세금 내야 되느냐? 나는 전쟁하기 싫은데 넌 왜 전쟁을 하자고 하느냐?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 그 결과 왕권 신수설은 천부인권 사상으로 도치가 돼버려요. 자, 천부인권 사상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은 하늘에서 부여한 겁니다. 하늘에서 바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천부적인 인권이란 걸 있고, 임권이란 게 있고, 그 다음 국민주권론이라고 해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왕, 군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다?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못난 짓 하는 왕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민혁명이 이렇게 해서 다 끄집어 내려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또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등을 통해서 왕정이 붕괴가 되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할 텐데, 여러분들이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죠?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법치국가라고 하고, 자, 이 법치국가가 되면서 비로소 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할 겁니다. 법이 있고, 그 다음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것도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다음 경제처벌법전, 지방자치법전, 그다음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등등에서 법과 판결이 만들어지고 요 놈의 법과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있죠. 현재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명령 강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요 놈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싫은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명령 강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은 경찰 개념에서 기존에 남아있던 게 요거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뭐가 제외되게 된다?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만 남게 됩니까? 여기 있는 소극적 질서 유지 작용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고 간단하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올 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씩 빼면서 전개를 하면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법치국가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만 남게 됩니까?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국한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자,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과 자, 그 다음 보안경찰 작용,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협의 행정경찰 작용은 지금 현재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서 담당하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안경찰 작용은 지금 현재 누가? 우리 경찰이 담당하는 작용이다라고, 자, 기억만 해두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치국가 다음에 어떤 시기로 넘어가게 되느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국가, 오늘날의 경찰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비경찰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비경찰화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에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인데요. 굳이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자? 그냥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시켜버리자라는 게 비경찰화입니다. 원래 경찰 작용을 경찰 작용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비경찰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비경찰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그 다음 전승국 어딥니까? 영국, 미국인데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하려면은 경찰권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아니면 약화되어야 되고요? 전쟁 수행하려면. 자, 국사 공부했던 사람. 국사. 질문 안 할게요. 국사 공부했던 사람. 월요일, 화요일 수업 뭐였습니까? 화요일 국사였습니까? 이런 국사 다 했네. 자, 국사 공부해본 사람? 질문 안 한다니까요. 미스터 한, 너 국사 수업 들었습니까? 몇 번? 한 번? 진도 끝났네? 진도 끝났네? 한 번? 1시간? 아니요, 고등학교 때 국사 다 배웠잖아. 자, 여러분들 국사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강점기 때 앞에 헌병통치, 그 다음에 문화통치, 그 다음에 중일전쟁 끝나고 나면 저기 뭐 병창기지화 정책입니까? 자, 경제경찰까지 경찰권이 확대가 되는데 전쟁 수행하려면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전쟁 수행한다고 경찰권이 강화되었고, 일본도 전쟁 수행한다고 경찰권이 강화되었고, 그 다음 우리도 덩달아 식민지였으니까 강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영국하고 미국이 보니까 요놈들은 경찰권이 강화가 되면 항상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영국이 독일의 경찰 힘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경찰화. 그 다음 일본의 경찰의 힘도 빼버립니다. 비경찰화. 우리나라 경찰의 힘도 쫙 빼버려요. 그냥 비경찰화. 그래서 경찰이 이만큼의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권한이 크다라는 소리인데, 이 중에서 굳이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것들 어떻게 하자? 일반 행정기관으로 쫙 다 넘겨버리고 경찰의 힘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비경찰화 과정이고, 이 비경찰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갑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시청, 구청, 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요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자, 현대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게 되고, 결론적으로 뭐만 남게 됩니까? 보안경찰 작용만 남게 됩니다. 이놈의 보안경찰 작용이 뭡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계급장 달고 수행하는 업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 변천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앞에서부터 다시 쭉 보시면은 새롭게 항상 뭔가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있던 놈들이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축소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고대의 경찰 보시면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작용이라고 해서 경찰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던 겁니다. 아시죠? 넓게 잡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제외, 축소시키면서 오늘날 현재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미법계의 경찰입니다.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현대적이다 돼 있죠. 역사가 길다 짧다? 역사가 짧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뭐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변천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변천 과정이란 건 없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왕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너네는 뭐 합니까? 일반 평민들 하십시오. 저기 쳐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할 이유도 없고, 명령 강제는 최소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세금만 내십시오. 아시겠죠? 세금만 내면은 저는 그 세금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네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천 정비하고 도로 만들고 성벽을 더 튼튼하게 쌓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죠. 명령 강제의 요소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이 세금 내면 뭐 해준다 그랬습니까? 성벽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하천 정비해준다 그랬죠.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서비스 제공해주는 겁니까? 서비스 제공해주죠. 그래서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명령 또는 강제의 요소는 거의 없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경찰 개념이 쭉 형성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륙법계는 전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은 제가 왕, 너네는 국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 드릴게요. 아시겠죠? 전쟁할 건지 말 건지 너네가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너네가 전쟁하자고 하면은 제가 총칼 들고 제일 앞장설 겁니다. 그 대신 항복하자고 하면 제가 또 제일 앞장서서 무릎 꿇고 빌게요. 아시겠죠? 전쟁 할래 말래? 옆에 나라라. 전쟁 할래 말래? 하기 싫어? 진짜? 할래 말래? 응? 한번 해보자고? 네가 앞장설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잡아먹혀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권이 강화돼야 된다 그랬죠? 명령 강제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자, 일단 1분단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 너네는 적을 일단 몸으로 막아요. 아시겠죠? 이틀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너네는 뭐 할 겁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그 다음 너네 뭐 합니까? 이틀 동안 뒤에서 빨리 무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 너네는 이틀 안에 구원병 있죠. 구원병이 올 수 있도록 주변 나라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처럼 어떻게 합니까? 왕인 제가 임무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란 게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국가와 그 다음 국민이 수직적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수직적 관계로 설정이 돼야지만 위에 놈, 아래 놈, 위에 놈이 밑에 놈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게 되죠. 명령 강제의 근거가 아까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신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명령 강제보다는 서비스 제공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명령 강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국가, 경찰과 그다음 국민이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평적인 관계. 그다음 여기서는 통치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통치권, 자치권 잠깐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치권과 자치권은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자치권이 있으면은 여기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자, 자치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자치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너네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아니면은 오늘 교과서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점심 제가 다 삭혀요. 아시겠죠? 점심 약속 있는 사람. 약속. 아무도 없습니까? 예전에 밥 한 번 먹자 했더니 애들이 한 50명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거지 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밥을 잘 안 사요. 그래도 뭐 오늘 책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뭐 먹을래? 돈가스. 넌? 돈가스나 햄버거 괜찮겠습니까? 속으로 또 누구는 이러고 있거든요. 아씨, 난 갈비가 좋은데. 또 속으로 누군가 이야기할 겁니다. 난 냉면이 좋은데.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치권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의사결정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까? 더뎌질 수밖에 없죠. 너네한테 맡겨놔봤자 우리 점심시간 될 때까지 메뉴 못 골라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저한테 싹 다 넘겨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가지는 게 통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고, 점심 메뉴는 제가 골라주는 대로 그냥 먹으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한 게 뭡니까? 점심 메뉴 선택권 포기했죠. 그거 저한테 넘겨준 거니까 점심 메뉴는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삼겹살 2인분에 소주 5잔씩 제가 딱 강제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치권과 자치권이요. 점심은 알아서 드십시오.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이 많은 중생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치권과 통치권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자치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권이라면은 이거 이렇게 해봤자 결정하기 힘들어진다 그랬죠. 힘들어지니까 자치권 포기하고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범위 내에서 명령 강제할 수 있다. 이게 통치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륙법계는 통치권, 전제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어떻습니까? 자치권 개념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대륙법계의 경찰과 영미법계의 경찰입니다. 자, 절대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체계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할 건 뭡니까? 자, 순서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내용들 한 번씩 보면서 쭉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프린트 보십시오. 프린트 보시면은 1장에 경찰의 의의라고 있을 겁니다. 제1절 경찰의 개념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첫 번째 단락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자, 마지막에 학문적 범위도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돼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뭐 다뤘습니까? 세계사 부분 잠깐 다뤘죠. 그 다음 이따가 철학도 할 거고, 그 다음 법학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은 학문적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아시겠죠?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로마 숫자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자, 전통적이다 돼 있습니까? 현대적이다 돼 있습니까? 전통적 의미의 경찰이죠.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보시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자치권이라고 돼 있습니까? 통치권이라고 돼 있습니까? 통치권이죠.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자, 발동 범위와 성질 요놈은 별표 쳐두시고,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자, 이는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 측면에 한정하여 파악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규범적 강제입니다. 그냥 명령 강제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규범적 강제 작용에 한정해서 파악한 것으로 명령적이다, 강제적이다 또는 권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놈을 전부 다 경찰 작용이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작은 따옴표 있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요놈도 줄 쳐두시고 암기요. 일단 제가 설명은 드릴 텐데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일단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제 자체가 경찰이란 무엇인가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대륙법계에서는 경찰 개념을 연구할 때 경찰이란 무엇인가를 전제로 깔아놓고 경찰 개념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영미법계로 가게 되면은 이 영미법계에서는 자, 또 어떤 명제를 전제로 경찰 개념을 연구하게 되느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또는 자,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자, 요 두 가지 명제로, 자, 두 가지 명제를 전제로 해서 경찰 개념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죠? 대륙법계에서는요, 경찰 개념을 연구를 할 때 경찰 너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찰이라는 존재 그 자체 있죠.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을 연구를 해왔다면은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는 관심 없어요. 아시죠? 오로지 어떤 활동,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놈이 이해를 하려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뭡니까? 필요한 때는 암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아까 위에 범위하고 성질 암기해두라 그랬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갑니까? 아니면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갑니까?
경찰이란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암기하란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방법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하는 게 제일 수월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대륙법계는 발동 범위와 성질 요거 암기해두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요것도 암기해두시고 요 두 가지 키워드는 영미법계와 관련된 겁니까? 대륙법계와 관련된 겁니까? 자, 대륙법계의 경찰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결국 뭐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이란 땡땡땡땡 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할 겁니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경찰이다라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시면은 자, 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과 국민을 권력적 및 수직적 관계로 설정한다. 자, 여러분 한쪽 당사자는 명령 강제하고 한쪽 당사자는 복종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수직적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수직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만 한쪽은 명령 강제하고 한쪽은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력적, 수직적 관계로 설정한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이죠. 자, 일단 고대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정치를 포함한다, 정치를 제외한다.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의 경찰 개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경찰 개념은 정치를 포함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또는 국가, 헌법 또는 국가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있을 겁니다. 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정치를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세의 경찰 개념 보시면은 중세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신중심의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었던 건 뭡니까?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세의 경찰 개념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교황의 영향 탓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게 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계기가 됐던 게 뭡니까? 1530년 16세기 독일에서 제국경찰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의 제정으로 교회 행정이 경찰권 발동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 보시면은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왕권 신수설 있죠. 그 다음에 군주 주권론 있죠.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절대왕정 수립의 기초가 됐던 게 왕권 신수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군주 주권론입니다. 자, 이놈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군주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왕정이 수립되었다. 자, 여러분 경찰국가 시대입니다. 절대왕정이요.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요. 아시겠죠? 통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통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가장 높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객체 또는 주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독일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자, 떨어져 나간 거 뭐라 그랬습니까?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자, 그래서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빨간 거 떨어져 나가고 내무 행정이 남게 되죠. 내무 행정을 경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내무 행정은 다시 어떻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적극적인 복지 정진과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상단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끝나고 두 번째 단락 있죠. 경찰국가 시대에는 국가가 소극적인 치안 유지,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뭘 할 수 있었다?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있죠. 또한 이 부분은 우리 경찰학 끝날 때까지 한 3번 정도 나올 겁니다.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일단 대륙법계 경찰할 때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은 경찰 공무원법 할 때 특별권력관계 할 때 다시 한 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나올 거냐? 저기 뒤에 가면은 경찰 관리론이 있고 관리론에 보면은 자, 관료제라는 게 한 번 나와요. 아시죠? 자, 관료제라는 게 나오는데 조직관리에서 자, 이렇게 3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번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일단 책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또한 당시 관료,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대신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사법적인 통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섭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왕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앞줄에 있는 3명 있죠? 이 3명을 제가 관료로 임명을 할 겁니다. 신하로 임명하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일반 국민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앞에 있는 3명의 관료는
무한 복종합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인 복종. 대신 얘들이 저한테 뭔가를 줬으면 저도 어떤 권한을 줘야 되죠.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 너네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너네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권리 관계에 포괄적으로 간섭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네가 세금 걷고 싶을 때 걷어서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금 안 내는 놈이 있으면은 너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살리고 싶으면 살려놔라. 자, 이게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대신 일반 국민들의 포괄적인 권리 관계에 간섭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이때 당시에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이 없죠. 왕이 제일 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너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특별 권력 관계 할 때 한번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요런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법치국가 시대 보시면은 법치국가 시대 어차피 남아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중에 뭐 떨어져 나갈 겁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 다음 시험에 요 놈 있죠? 계몽사상이나 천부인권사상, 국민주권 요 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계몽사상,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절대왕정이 수립되어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각각 자 경찰국가 시대의 사상적 기초와 법치국가 시대의 사상적 기초 정도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라 그랬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밑에 4페이지 하단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죠.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확립과 관련된 사항에서 자 퓨터라는 학자인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고 해서 법 하나 나오고 그다음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이라고 해서 법에 기초한 판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뒤로 넘어오시면 프랑스의 경제처벌법전 또는 재화형벌법전이라고도 부르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이 언제 등장하게 됩니까? 명칭 나중에 시간 되면 하시고요. 일단 이런 법이 언제 등장하게 된다? 법치국가에 등장하게 되고 법의 기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판례, 크루이츠 베르크 판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법, 그 다음에 판결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적극적인 복지 정지는 어떻게 하자? 경찰 개념에서 빼버리자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또는 판례로 해석을 해줬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 판결이 나오면은 아, 이건 법치국가와 관련이 있구나 해두시면 되고 가로 5번 보시면은 현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 자, 현대국가에 오게 되면은 비경찰화라 그랬죠. 비경찰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협의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두 가지 작용이 있었는데 저 중에서 뭐가 떨어져 나간다? 협의회 행정경찰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비경찰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키워드는 비경찰화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비경찰화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전부 다 들어가야 하시겠죠? 자,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군청에서 담당하는 작용들 전부 다 어떻게 하자? 그냥 그때 애들한테 다 넘겨줘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경찰관청이 아닌 일반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한 조치를 말한다. 요 놈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시대 때 떨어져 나간 게 뭐냐? 그 다음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던 게 뭐냐? 요 놈 정확하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난 게 언제라 그랬습니까?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서 외교사법 군사재정 떨어져 나가고 경찰과 행정이 분화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대륙법계의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로마 숫자 2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서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영미법계는 통치권입니까? 자치권입니까? 항상 비교된다 그랬죠.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수직적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니까 명령 강제보다는 어떻습니까? 서비스 제공 위주로 경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1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보시면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라고 해서 자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다 해서 여기 기능 또는 역할 있죠. 기능 역할 자, 또 줄 쳐두시고 암기해 두십시오. 자, 우리 아까 대륙법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발동 범위와 성질이라 그랬죠. 발동 범위와 성질이고 영미법계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능 또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시험 지문에 기능 또는 역할, 발동 범위와 성질 이거 그냥 바꿔버리면 알면서도 그냥 뒤통수 맞고 오는 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륙법계 나오면 뭐다, 영미법계 나오면 뭐다 그냥 바로 콱 찍어가지고 암기해 두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시면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조직 그 자체보다는 활동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랬죠. 자, 요 놈도 미안합니다만 암기하십시오. 시험 문제 대륙법계, 영미법계에서 요런 것들 바뀌어 있을 때 골라내는 게 자,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기능 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비권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크게 의존한다. 명령 강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비권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크게 의존했던 게 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해서 나와 있는데 영미법계는 명령 강제가 최소화되어 있었다 그랬죠. 너네 세금만 내십시오. 나머지는 자 그냥 전부 다 서비스 제공. 그런데 자 명령 강제 요소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추가. 영미법계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좁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찰 개념이 자꾸 뭔가 들어가고 추가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를 해보면은 대륙법계는 너무 넓게 잡았다가 다 빠져나가고 영미법계는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다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경찰 활동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부분은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비교하고 있는 개념들이니까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8페이지 있죠. 7페이지에 뭐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인데 앞으로 조직법 들어가면은 법학에서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변천 겁나게 할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로마 숫자 4번에 경찰학의 발전 있죠. 8페이지요. 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할 거 없을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잘 해두시고 조금 쉬십시오, 여러분. 조금 쉬셨다가 10페이지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